자,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 여기서 쩐은 이제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사는 정치사로 볼 수도 있고 전쟁사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돈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사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췌한 부분을 볼 건데요. 많은 부분을 발췌했지만 일단은 요 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사가 있어요. 일단은 요 챕터를 한번 볼게요. 마호메트가 실시한 감세 정책의 엄청난 효과, 즉 감세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세계사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세계 경제의 역사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 세계 경제는 이슬람 세계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이슬람 세계라고 하면 오늘날에나 알카에다나 IS의 이미지가 강하여 과격한 종교 국가를 연상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크게 번영한 중세 이슬람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화된 사회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다 610년 무렵 메카의 상인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는 순식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스페인을 석권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이슬람교는 탄생부터 종교인 동시에 국가였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동시에 이슬람 국가로서 세력도 급속히 확대된 것이다. 마호메트는 어떻게 이처럼 급격하게 세력을 넓힐 수 있었을까? 물론 이슬람교가 아랍인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교의를 지녔다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감세 정책이다. 자, 감세 정책이 포인트였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해가는 시기와 거의 겹친다. 당시 옛 로마 제국의 주민들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다. 이 챕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어떠한 국가가 망하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혹해지는 세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조선 시대도 이 조선 후기에는 그거 황구첨정이라던가 백골징포라던가,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세금을 걷는다던가, 아니면 이미 아직 이제 갓 태어났는데 어떠한 세금을 걷는다던가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가혹한 세금을 수취했었죠. 어떠한 세금이 이제 나라가 큰 제국이 멸망해 갈 때 그렇게 이제 가혹한 세금을 걷는 그러한 형태가 어떤 이 나라나 제국이 쇠락해가는 결정적인 어떠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인두세와 토지세가 매겨졌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교회와 손잡고 모질고 혹독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를 개종하며 인두세를 면제한다고 주창하였다. 그러자 인두세 때문에 고생하던 기독교인들이 앞다투어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세금 때문에 지금 종교를 바꾼 거죠. 이슬람 제국은 정복지에서도 세금을 조금 더 관대하게 거두어 들였다. 예를 들면 이슬람 제국이 정복하기 이전 이집트에서는 토지세를 금화 또는 은화만으로 납부하였다. 이슬람 제국에서는 이를 금화나 은화 외에도 주민이 선호하는 방식 가로 열고 곡물 등 가로 닫고 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슬람 교도가 가축의 방목 등으로 조금이라도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면제받았다. 또한 이슬람 제국은 이교도의 상인에게만 인두세를 부담하게 하고 이슬람교나 농민에게는 인두세를 받지 않았다. 이교도의 상인에게만 인두세를 부담하게 했고요. 인두세를 부담하게 했고 이슬람교도나 농민에게는 인두세를 받지 않음으로써 역시 이제 이슬람 교도에게 이제 세금을 이제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슬람교로의 어떠한 그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교도의 상인일지라도 불경기 때는 인두세를 면제해 주었다. 이슬람 제국의 세금 징수 업무에 관한 포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재산을 몰수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토지세의 부족분을 메꾸려고 소지품을 팔도록 하지 마라. 세금은 어디까지나 나머지 재산으로 내게 하라. 만약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신은 벌을 주리라.
이슬람 제국은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코 박해하지 않았다. 기독교 신자, 유대교 신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인두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세금 면제가 개종을 하고자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유인책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개종을 막 강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이 어떠한 그러한 전략적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슬람 제국이 엄격하게 개종을 요구한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신교 신자였다. 기독교와 유대교 신자들은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 이슬람 교도의 남성을 폭행하지 말 것, 이슬람 교도의 여성에 손대지 말 것, 이슬람 교도의 여행자를 친절하게 안내할 것 등의 규칙만 지킨다면 이슬람 제국 내에서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역시 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이슬람 교도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생활하게 함으로써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슬람교에 대한 어떠한 그 우호성을 높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구나 기독교 신자와 유대교 신자가 내는 인두세도 예전보다는 훨씬 저렴해졌다. 종교를 불문하고 예전보다는 이슬람 제국의 시대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636년 이슬람 제국은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던 유대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에게 인두세를 받았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이 땅을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자 이슬람 제국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이슬람 제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우리 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므로 보호의 대가인 인두세를 환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상당히 머리가 좋죠. 이미 인두세를 낸 주민들은 전액 환급받았다. 이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감격하였고 쳐들어오는 로마군에게는 적대감을 품게 되었다. 아주 그 100만 군대 부럽지 않은 그다음 전략적 어떠한 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슬람 제국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온정 넘치는 세무 행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 제국은 마호메트가 죽은 뒤 급속도로 약화되어 분열되었다. 여기에도 역시 세금 문제가 크게 관련이 되어 있다. 마호메트 이후의 지도자들은 세금이나 재정을 잘 몰랐다. 때문에 지방의 군인이나 관리에게 세금 거두는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면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 일어난 현상이 되풀이된다. 지방의 유력자가 사익을 챙겨 중앙정부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지방관리 중에는 자기 멋대로 인두세를 올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들은 세수입이 부족해지자 다른 종교에서 이슬람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인두세를 거두려고 하였다. 이쯤 되면 제국의 구심력은 약해지고 지방의 유력자가 여기저기서 멋대로 활개치기 시작한다. 결국 이슬람 제국은 분열하게 되었다. 세금의 어떠한 감세 정책과 그 다음에 문란해진 세금 때문에 한 제국이 흥망성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법인세의 논쟁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트럼프가 이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자 하는 것도 이 어떠한 그런 이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그 나라가 매력 있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적정 수준 이상이 적정 수준을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의 어떠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이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뭔가 다른 사업가들이 매력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역, 그러한 영역으로서의 우리가 이 유인책을 계속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돈에 대한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게 볼만하고 한 부분만 발췌해서 한번 어떠한 책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